안녕하십니까. 여행제 상담 전문 약사 김재현 약사입니다. 지금 2월이 다 끝나는 시점인데 꽃샘추위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죠. 건강관리 이럴 때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춥지만 노란 숄더 맞나? 숄이라나? 하여튼 이걸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 콜라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콜라겐에 대해서는 아마 상식적으로든 또는 여러 방송이나 여러 잡지라든지 글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콜라겐의 일반적인 성질보다는 제가 약국에 있을 때 콜라겐을 선택하는 기준하고 좀 더 모르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콜라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몇 분 정도 훑고 제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라겐을 선택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달톤이라는 분자량 단위를 쓰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달톤이란 말이 있을 때 달톤이 낮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돼지 족발을 먹었다든지 닭발을 먹었다든지 다 콜라겐 덩어리라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콜라겐으로 가치가 또 떨어지냐면 그때 우리가 말하는 분자량으로 치면요, 그 분자량 자체 음식에서는 최소 몇만에서 수십만이에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분해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콜라겐 같은 경우는 분자 단위가 낮은,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물성 콜라겐은 5,000, 어류 콜라겐은 3,000 정도 달톤을 보고 요즘 유행하는 그 PC 콜라겐의 생선 콜라겐은 비닐 같은 경우에는 1000 이하를 말해요. 그리고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말했을 때 보통 500달톤 이하인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는 200에서 400 사이에요. 200이나 300처럼 굉장히 낮은 단위의 저분자, 초저분자 달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콜라겐의 종류가요, 우리 몸에 여러 군데 존재하잖아요. 피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던 뼈를 구성할 때도 콜라겐이 없으면 안 되고 뼈의 90% 콜라겐의 역할을 차지하고 힘줄에도 85% 정도, 피부에는 한 70% 밖에 안 돼요. 75% 정도. 그리고 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같은 데는 한 75% 조직이에요. 보시면 안 쓰인 데가 없죠. 그래서 콜라겐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단순히 콜라겐 하면 피부에만 한정 지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콜라겐을 분석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이루는 콜라겐이 유형들이 있어요. 1번부터 거의 지금 밝혀진 건 30번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콜라겐을 모두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모 회사에서는 1형부터 9형까지 쓴다든지 해서 특정한 그 형을 뽑아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건 1번이에요. 그냥 가장 쉽게 기억하기 쉽게 1번하고 2번인데 왜 그러냐면 2번은 바로 우리가 말했던 근육관절, 연골의 구성성분이 2형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약국이라든지 어떤 광고하는 걸 보시면 2형 콜라겐에 뭐 연어의 코를 추출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2형 콜라겐은 요즘 어디서 많이 추출하냐면 처음에는 닭가슴살에서 이 가슴 연골에서 추출했다가 이게 쓰임이 별로 안 되니까 연어 코에서 추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품들 대부분 연어 코에서 추출한 2형 콜라겐을 쓰고 1형 콜라겐 같은 경우는 모든 조직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피부부터 뼈, 근육 전부 다 씁니다. 그리고 3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했던 망상 조직, 뭐 눈 조직 이런 데 많이 써 있고 4형 콜라겐 같은 경우는 상피 조직 이런 데 쓰고 5번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탈모 같은 데 쓰고 10번 콜라겐은 뼈에 좀 더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1형 콜라겐이고 그 다음에 연골이라든지 근육 문제 때문에 2형 콜라겐을 많이 씁니다. 근데 2형 콜라겐 같은 경우는 비변성이냐 변성 이러면서 비변성 콜라겐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이냐면 연어 코에서 자체적으로 추출한 변성 없이 물리나 화학적으로 어떤 가공 없이 그대로 추출한 걸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비변성이 좋냐 변성이 좋냐 이거는 조금씩 의미가 다른데 가수분해에서 다 잘랐다는 것도 결국 변성이거든요. 잘랐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뭐냐면 잘랐으면 말 그대로 저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잘랐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 받아들일 때 흡수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흡수가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거, 그게 장점이고, 비변성일 경우에는 우리가 말고 장기 이식의 개념처럼 말 그대로 변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거를 우리 몸의 물질이 아닌
독극물이 들어왔다든지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온 걸 인지를 하지 않아서 염증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골과 관련된 영양제 제품에는 비변성 콜라겐을 쓴다 하는 이유가 연골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게 있고요. 사실은 임상적으로 쓰다 보면 1형이 들어갔든 2형이 들어갔든 또는 비변성이 됐든 가수분해가 됐든 간에 크게 큰 차이 나진 않고 아주 일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절만 하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콜라겐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오늘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각 회사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장점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 좋은 원료를 쓰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콜라겐이 약국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다 구별해서 사람들한테 드릴 때 기준이 있어요. 먼저 아실 게 뭐냐면 저는 체질도 볼 줄 알지만 꼭 체질에만 국한하지 말고요. 우리가 음적인 사람, 양적인 사람, 음양의 조화의 개념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릴게요. 음적이다, 양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음식 같은 경우도 물질을 화기, 수기 이런 식으로 나눠요. 무슨 말이냐면 수기라는 말처럼 수기 음식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성질이 차다, 시원하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화기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굉장히 올려주는 열을 조장하는 식품을 말하는데 구별할 때 가장 쉬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추우면 이런 식으로 뭐라고 있죠? 뭔가 외투를 한다든지 덥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를 예를 들면요. 붕어나 잉어처럼 뭔가 비닐이 있다 이런 개념은 얘네들이 뭐다? 말 그대로 차다. 차기 때문에 보호막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봐요. 그러면 반대로 메기라든지 상어 같은 경우는 비닐이 없죠. 매끈매끈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본디 열이 많기 때문에 굳이 겉에 뭘 둘러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슨 성질이 뭐하다? 굉장히 열이 많다 그래요. 자, 그거를 적용시키면 돼지는 찬 성질일까요? 뜨거운 성질일까요? 돼지는 비계가 뭐하죠? 두껍잖아요. 두껍기 때문에 찬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한의원을 가시든 체질을 보는 곳을 가시면 뭐 어떤 음식이라고 막 표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의 어떤 그 생태 이런 특징 같은 걸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한 거랍니다. 음양이라는 걸. 근데 이 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가 있냐면 제가 상담을 하고 임상을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책이 나와 있죠.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아예 사상체질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약사님들과 학술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요. 이 개념을 알고 적용을 시키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로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확률 높게 나한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돼서 실제로 약국과에 나오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붕어, 잉어 느낌, 돼지 느낌, 상어, 메기 느낌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하셨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과일을 볼 때도요. 물컹물컹하게 금방 녹아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는요. 화기일까요? 수기일까요? 수기로 봐요. 딸기, 포도, 키위, 파인애플 전부 다 뭐야? 물컹물컹해지죠. 이런 것들의 성질이 모두 차다고 말해요. 그리고 효소가 많이 들어있죠. 자, 이 개념을 왜 설명드리냐면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로 콜라겐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각각 비교 설명해 드리면서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단순히 성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먹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전문가인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 구별해 주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제품 같은 경우는 이거 게노멘 메디신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아예 체질과 관련된 영양제를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특히 처음에 보시는 레피스 콜라겐을 보이시죠? 보시면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백포도 녹은 체리 모가라가 있잖아요. 이 성질 자체가 쉽게 말하면 음양 중에 양적인 사람들한테 맞는 성분들이에요. 흐물흐물거리고 아까 말했듯이 수기의 성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레피스 콜라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젠 콜라겐이죠. 여기 회사 제품인데 똑같이
젠 콜라겐은 역시 옆에 들어간 성분을 보시면 오가피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모가랑 체리, 녹은 포도씨, 미강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레피스와 이 젠 콜라겐은요, 차이가 약간 나는데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 ZN 콜라겐, 이 콜젠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오가피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가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오가피는 이 열을 조장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부신의 기능을 살려주는 아답토젠이라 해서 말 그대로 부신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기운을 올리고, 오가피 자체가 뼈와 근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골격 영양제로도 나온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디어 로맨스라고 돼 있죠. 이 디어 로맨스도 같은 회사 제품인데, 옆에 보시면 성분에 어린 콜라겐, 생선 비닐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이것만 들어간 게 아니고, 옆에 보시면 달에, 백포도 이런 추출물 들어있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질은 모두 찬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피스 콜라겐과 젠 콜라겐과 차이는 뭐냐면, 여기 디어 로맨스가 가장 이 콜라겐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함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농도도 진하고 가격도 가장 높아요. 근데 제가 이 양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이 양적인 사람들한테 드릴 때는 이 제품을 콜라겐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약으로 드려요. 제 블로그 보시면 이거 먹고 코로나 시절에 정말 죽다 살아났다 이런 케이스부터 제가 불임인 경우에도 이걸로 임신시켜 드렸어요. 자,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회사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자, 여기는 자연치유학회라는데, 여기도 보시면 세로미 콜라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성분을 보세요. 붕어라고 되어 있죠. 미강은 쌀에서 추출했다는 거예요. 다래가 들어있잖아. 아사이베리. 베리 같은 포도나 다래는 무조건 양적인 성질이에요. 찬 성질이란 말이죠. 수기를 나타내고, 붕어는 찬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로미 콜라겐 자체도 말 그대로 양적인 경우에 쓸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온 더 높은 버전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보시는 더 체움 프리미엄이라는 거예요. 더 체움 프리미엄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로미 콜라겐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함량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회사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는 누트리파마라는 곳인데, 이 나노콜라겐 15,000원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피부 문제가 있을 때도 제가 먹고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피부 문제가 있던 분들한테 제가 쓰고 효과를 많이 봤던 콜라겐 종류였는데, 여기 함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원료 자체가 PC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초저분자, 여기는 달톤 자체가 굉장히 낮게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히알루론산도 많이 들어있고 글루코사민도 많이 돼서 뼈관절 쪽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음량으로 비교해드리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특별히 그런 언급이 없죠. 이 회사는 특별하게 어떤 체질을 갖고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로 많이 만드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이 제품은 말 그대로 체질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씁니다. 그래서 제가 성질로 보면 중간값으로 봐요. 말 그대로 그 콜라겐 성질을 써야만 할 때. 근데 이 회사에서도 재밌는 게 나와요. 보여드리면 콜라겐 플라센타 2만이라고 있죠. 콜라겐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이렇게 표시했지만 여기 뭐가 들어있죠? 보시면 엘라스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삼 농축액이 들어있죠. 그리고 양태반이 들어있죠. 자, 이걸 왜 표시했냐면, 이 성질이 들어가면 굉장히 강력한 음량 중에 음입니다. 결국 뭐냐면 에너지를 올리고 열을 올리는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제품을 먹을 때는요, 아까 말했듯이 열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오히려 열을 더 조장하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삼이나 홍삼 먹고 탈나는 사람들 있죠. 이 콜라겐 먹고도 당연히 탈이 날 확률이 커지겠죠.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양적이고 열이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안 맞는데, 반대인 경우 음적이고 힘이 없고 에너지가 많이 딸리신 분들 중에서도 콜라겐이 필요한데, 이런 홍삼이나 양태반 추출물이 더 필요하신 분들 드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력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간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성질도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에 드렸던 콜라겐 플라센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많이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체질적으로 양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은 20대 때 인삼 먹고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도 7, 80대시면 그런 현상이 덜 나타나요. 왜냐? 내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와서 에너지가 꺾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하냐면 필요한 만큼 몸이 받아들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음량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분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 그대로 지금 젊거나 나이가 든 거와 상관없이 콜라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면 음량으로 구별한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흡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먹다가 괜찮은데 왜 음량을 자꾸 구별하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튕겨져 나가는 것처럼 반응이 이상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성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양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절대값이 부족해서 필요해서 먹는데 그게 채워진 다음에는 이렇게 양태반에 있는 홍삼이 계속 들어가서 열을 조장하면 아우 답답합니다. 좀 예전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가고 반대 제품을 가면 효과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의 말이 갑니다. 그래서 자꾸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상담을 했을 때 이걸 다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도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실제 제 약국에 다 있는 제품들이고 제가 10년간 취급을 하면서 이거와 관련돼서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5년 전쯤에 저희 오래된 단골분께서 제가 피부 아까 나노 콜라겐으로 되어 있던 거 15,000원짜리 그걸 먹고 효과를 봐서 권해드렸어요. 좋은 콜라겐을 추천해달라고 하시길래 그게 가격이 30만원 정도 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제품 한번 드셔보세요 이랬는데 그분이 먹고 약사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체질을 알고 그분의 체질이 양이란 걸 알고 아까 보여드렸던 디어 로맨스 제품이 그 당시 가격이 똑같았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좀 올랐지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드셨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라 하시냐면 약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먹고 7일이나 10일 정도 지나니까 윤기가 머리카락이 잘 흐르고 피부도 너무 좋아진다고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단순히 콜라겐 함량이 뭐냐 콜라겐을 가공을 뭘 했냐 이런 것 때문에 꼭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간 성질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달에 추출물 해야 될 파인애플 같은 건 다 천연 효소잖아요. 이런 효소가 각 개개인별로 유전적으로든 식습관이든 간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접근을 하면은 그런 어떤 점에서 통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동의수세보온처럼 몇백 년 전에 나왔던 책들에서 이렇게 사람을 분류해서 음식을 분류해서 주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된 효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서술되어 있잖아요. 그 점을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저 또한 10년 동안 몇천 명을 상담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콜라겐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콜라겐을 드실 때는 무조건 콜라겐이라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상담하시는 약국이 있으면 그 약사님한테 꼭 물어서 확인하시고 그게 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렇게 구별해서 드시기를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저랑 스터디하는 모 약사님이 얘기하시는데 홈쇼핑에서도 많은 콜라겐을 팔잖아요. 특히 매기 콜라겐으로 유명한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요 그 약사님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하고 병원 의사분들 스터디를 같이 하세요. 공부를 지금까지도. 근데 그 분이 하시는 말이 병원에 그 매기 콜라겐을 먹고 이상 반응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어머니의 친구분한테 들었지만 그 매기 콜라겐을 먹고 굉장히 효과를 보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하는 게 사람마다 나한테 맞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매기 콜라겐 성질이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매기는 어떤 성질이었죠? 뜨겁다 그랬잖아요. 내가 몸이 찬 음적인 사람들은 맞겠죠. 근데 양적인 사람들이 먹으면 오히려 아까 말한 설사라거나 저희 단골분 같은 코피가 터진 분도 있어요. 제 블로그 보시면 녹용 먹고 코피빵, 제가 전에 유튜브 찍은 코피빵 이런 거 있잖아요. 인삼, 홍삼 먹고 녹용 먹고 코피빵, 전부 다 열 많은 사람들이 열 조장해서 펑 하고 터져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인한테 맞춰서 드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를 더 가시면 콜라겐을 지금 당장 드시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소화력이 너무 떨어지거나 간해독이 떨어지는 분들은요 콜라겐도
간에서 해독되고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서 과부하를 느낍니다. 그러면은 팅해져 나갑니다. 제가 블로그에 보시면 자동차 사고 난 이후 아토피 아이한테 저분적 콜라겐을 먹었을 때는 효과가 좋았는데 좀 더 용량이 높은 걸 올렸더니 뭐 하냐면 바로 튕겨져 나갔어요. 원래 양인 아이였고 양적인 계통의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콜라겐이 좋았는데 그때 제가 운전하다가 펜스를 박아버렸어요. 하도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 먹을 때 특징들이 다르고 먹는 횟수나 방법, 그리고 먹어야 할 때, 먹지 말아야 할 때 이렇게 이야기가 다 달라집니다. 이 점을 전부 다 세분화해서 구별하려면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것도 단순히 콜라겐이 어째요 저째요라기보다는 이런 관점에서도 적용을 하면은 나한테 더 맞는 콜라겐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도 이미 올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제 블로그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저한테 문의하실 분이 있거나 또 상담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